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한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인구 8만 도시의 시장을 맡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 박시의 박영선 시장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월 시장으로 선출되셨어요. 그 최초의 아시안이시자 또 여성 시장이에요. 한인 여성 시장.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좀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영광이죠. 네. 네, 제가 부에나 박시 역사로서 처음으로 된 여성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시장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영광이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임기가 1년이에요. 또 시장은 또 시의원 가운데 이제 선출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제 4년이거든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지방자치제하고 미국이 조금 틀린데요. 네. 저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네. 1년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시장을 하게 돼요. 예. 물론 뭐 다 모든 분들이 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 시의원이 5명으로 이렇게 홀수로 네. 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임기 내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게 제 임기 내에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캠페인 이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운이 아니라 실력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네. 부에나 박시가 그 인구 8만 3천 아까 네. 말씀하신 8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인들의 힘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한인분들이 몇 분 정도로 대략 그 집계가 비율이? 한 16% 정도 16%.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비즈니스들은 네. 또 한 20% 정도 돼요. 아하. 그러니까 네. 풀lerton이나 라하브라 이런 다른 도시에 사시면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부에나 박시에서 네. 이제 그 정도 되고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응원해 주시고 시에서도 좋은 얘기 해 주시고 그러셔서 네. 제가 정말 너무 부족한데 네.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의원은 2018년 12월에 이제 되셨어요. 네. 시의원으로 일하시다가 시장이 되시니까 이 업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가? 네, 가장 큰 차이는요. 시장으로서는 의장의 역할을 맡게 되고요. 시의회를 직접 그러니까 관장을 하고 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결이 될 수 있는 의제들을 결정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지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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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그런 일들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시의원하고 시장하고 어떤 게 일이 많고 부담이 된다. 굳이 묻는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부담이 되죠. 네. 시의 간판이잖아요. 네네.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한인 여성, 소수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시장이 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저희 그 시 매니저, 시를 관리하고 있는 시 매니저와 시 직원들, 네. 디파트먼트 헤드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네. 제 질문이 내가 시장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보다는 우리 시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주도 리더로서의 시로서 소수 여성이 시의 얼굴 간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Yes, we are ready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준비됐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 명예직이다 보니 네. 그 페이가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얼마 정도나 돼요? 봉급이요 한 1,200불 조금 넘어요. 한 달에? 네, 한 달에요. 아이고. 네. 참. 그리고 이제 자동차 UGB 정도가 나오고요. 예. 근데 미국 정치는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 로스앤젤레스처럼 LA처럼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도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큰 도시의 시의원들은 정식 그 월급을 풀 페이를 받고 네네. 그리고 이제 스태프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미국의 도시들은 원래 시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 리더와 정치인의 한 중간 정도로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월급이 되죠. 네. 타지에 있거나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부에나 박시가 어떤 도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세요.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카우보이들이 네. 이제 서부로 와서 네. 처음 만드는 도시 중에 하나로 속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LA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딱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번 프리웨이하고 91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네. 그런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시는 굉장히 작지만 저는 언제나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티크한 시다. 그리고 저희들의 가장 중점적인 그 산업은 투어리즘, 나츠베리 팜이 있기 때문에 네. 디즈니랜드에서 오셔서 호텔들이 다 없을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전부 다 오버플로우가 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투어리즘과 그리고 오토센터,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십들이 많아요. 네. 테슬라가 스테이션이 저희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테슬라를 사시게 되면 모든 테슬라를 픽업하는 로케이션이 부에나파크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가장 장점인 도시예요. 예. 이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이 상권이 형성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로스앤젤레스는요, 비즈니스 텍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나서 하는 텍스가 세금이. 예.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네. 벌어들이는 돈의 1%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부에나파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50불이에요. 그러니까 아. 인플로이 숫자에 따라서 네. 늘어나요. 아. 그러니까 기왕이 같은 비즈니스라면 네. LA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부에나파크에서 시작하는 게 더 많은 메리트가 있죠. 네. 이 세금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버짓이라고 하는 것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property tax라고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동산세를 내잖아요. 그것이 일단은 카운티에서 받아요. 네. 받은 다음에 카운티에서 받은 지방 재산세가 세크라멘토로 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각각에 있는 도시로 조금씩 환원이 돼요.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가 있고요. 그리고 세일스 텍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에나파크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세일즈 텍스로 봤을 때 가장 작게 차지하는 시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항상 7.7%, 7.8%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LA 같은 경우에는 8%가 넘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살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가장 가까운 도시 자동차, 그러니까 그 오로 딜러십에 있는 도시가 네. 세리토스거든요. 네. 세리토스는 LA 카운티예요. 거기서 8%를 내고 사는 거 하고 8.8 예를 들어서 8%를 내는 거 하고 저희에서 7.8%를 내서 1% 차이 나는 것이 큰 티켓 아이템의 경우에는 굳이 세리토스 안 가고 부에나파크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 자체가 굉장히 비즈니스 하시기에 좋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교통의 유지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온타리오 에어포트에서도 가깝고요. 네. 그 LA에 있는 에어포트에서도 가깝고 네. 오렌지 카운티 존 웨인 에어포트에서도 가깝고 그러면서 LA 코리아타운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바인까지 내려가기보다는 부에나파크 쪽으로 자리를 잡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풀러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풀러튼은 도시는 저희보다 커요. 네. 인구가 한 14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그 도시의 구조가 레지덴셜, 그러니까 거주지가 3분의 2, 아하.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3분의 1 정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2분의 1, 그리고 비즈니스가 2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저희 시가 굉장히 탄탄한 시로 알려져 있어요. 잠깐 그 이제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네. 그 세금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이 지방자치제도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상당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갈까요? 시가 가장 작은 네. 그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이죠. 그리고 나서 오렌지 카운티 경우에는 34개의 도시가 모여서 시가 모여서 생긴 것이 카운티예요. 예.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에는 34개의 도시 플러스 unincorporated area, 그러니까 시로서 성립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 직접 카운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카운티가 모여서 이제 스테이시 되고 있고요. 주가 되는 거죠. 네, 주가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중에서 5번째 큰 도시로 카운티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는 주지사가 있고 네. 시는 시장이 있는데 카운티는 슈퍼바이저가 있죠. 슈퍼바이저라는 네. 게 슈퍼바이저가 각 카운티마다 이제 여러 명이 있잖아요. 5명씩 있어요. 5명씩. 네, 그래서 5명이 카운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좋은 질문이신 이유가 많은 분들이 꼭 한국에 안 사시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년에 그 모기 있죠. 네. 한동안 우리 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 모기 문제가 생기면 꼭 시로 오세요. 네. 그래서 우리 집 뒤쪽으로 모기가 너무 많은데 이걸 네. 좀 방역을 좀 해달라. 네. 근데 시는 방역을 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관리하는 일들이에요. 시하고 카운티가 고유하게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시와 카운티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국, 네. 그러니까 시마다 경찰국이 따로 있고요. 네. 또 카운티에도 셰리프스 셰리프가 디파트먼이 있죠.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퍼블릭 세이프티는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같이 일을 해요. 네. 그런데 다르게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그 벡터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방역에 관한 것, 아하. 이런 것들은 카운티에 버짓이 있어요. 그리고 헬스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렌지 카운티는 보건 관련되는 일들, 그리고 그 헬스 서비스 중에서 그 칼 앞디마라고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그 로우 인컴인 분들이 네. 그 건강 관련되는 혜택 그 보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카운티에 버짓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역할이 좀 다르고 달린 거죠. 예.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예. 그 오렌지 카운티 4지구를 총괄하는 그 슈퍼바이저에 이제 출마를 하셨어요. 네. 이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요 칸 카운티마다 5분의 슈퍼바이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예. 카운티에는 제가 오렌지 카운티는 34개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그러면 그 도시를 그 카운티를 5개로 나눠서요. 네. 각각의 지역구가 따로 있어요. 네네. 제가 지금 뛰고 있는 지역구는 4지구라고 그러고요. 네. 이 지구가 들어가는 도시가 스탠튼, 부에나 파크, 풀러튼, 라하브라, 브레아, 플래센시아, 그리고 애나하임 일부. 애나하임 일부 중에는 디즈니랜드가 들어간 네. 포함된 애나하임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이 전부 다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고 네. 계시고 네.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그런 도시들이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그 슈퍼바이저 5명이 예. 모두 카운티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또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각각의 버짓이 또 따로 있어서 아하. 요 7도시에 네. 관해서는 제가 또 지방 자치권 비슷한 결정을 조금 따르게 내릴 수 있는 그런 파워도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구를 관리를 하면서 카운티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슈퍼바이저 5명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들 중에서 슈퍼바이저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역시 네. 그러셔가지고 그런 네. 이유 때문에 또 그렇죠. 네. 예, 한번 지금 도전을 해보시는 거죠. 예, 제가 가장 이제 강력한 대항마이신 분이 풀러튼 옛날에 시장을 하시다가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보통은 시장들이 슈퍼바이저에 그 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현직 슈퍼바이저가 계신데 그분 소속 정당인 민주당 오렌지 카운티 지부에서 그 현직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그 슈퍼바이저 자리에 도전하는 우리 박 시장님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단 말이죠. 예. 어떤 이유에서 이 박 시장님을 지지한다고 박 시장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그리고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같은 소속당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이유는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팬데믹 이후로 지금 사회가 아주 급변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네. 팬데믹 때문에 저희 인류의 발전이 거의 한 3년에서 5년이 앞당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것도 그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테크놀로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락다운이 되면서 줌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virtually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의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그 유권자들이나 커뮤니티 리더들이 이러한 체인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로컬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클라이밋도 지금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네. 하는 이런 것들을 막 겪으면서 클라이밋도 체인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리테일 샵에 가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리고 홈리스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그 전에 오래된 방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에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젊은 수장을 요구를 한 거군요. 에너제틱한 네. 수장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당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위원들이 한 60명 정도가 있으세요. 네. 그날 한 57명 정도 나오셔서 투표를 하셨거든요. 네. 물론 와치한 거는 거의 한 100명 정도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역에 계신 분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제가 커뮤니티 일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안다. 거의 24시간을 잠을 안 자고 계속 텍스트로 받으면서 보고를 받거든요. 네.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텀만 하셨어요. 그리고 재선을 지금 돌아가시는 마당에 제가 이렇게 챌린지를 하고 나왔는데 팬데믹이 없었다면 더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네.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right direction으로 옳은 방향으로 푸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많은 분들에게 그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한인들의 지지도 있었지만은 한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 네. 다른 커뮤니티의 지원도 있어야지만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다른 커뮤니티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다른 커뮤니티하고 소통은 주로 이제 저희 로컬에서 일하는 특히 저희 부에나팍은 라티노가 한 33%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수 인종을 다 합치면 50%가 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그 많은 분들, 지역 리더들하고 팬데믹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가까워졌어요. 네. 이 팬데믹이 저로 하여금 제가 사실 지역 정치에 뛰어든 게 지금 3년, 4년 정도밖에 네. 되지 않았지만, 앞장서서 정말 어디에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직접,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책을 빨리빨리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잡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의 1년 예산이 77억 달러예요. 네. 한화로 계산하면 9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이 돈을 이제 슈퍼바이저가 되시면은 결정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일하실 텐데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그 mental health, 정신 건강에 대한 네. 그다음에 시니어 복지 어르신들을 정책을 위해서 네. 시니어가 아직도 55살이 시니어래요. 아하. 예,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그 데모그래픽스를 보면 인구 조사를 해 보면 55세 이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좋은 정책을 펴서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네. 이제 이런 것들 해드리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이민자다가 보니까 네.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티노, 코리안 그리고 다른 API 네.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카운티에서 많은 그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팬데믹 동안에 느꼈던 거는요. 지방 정부에서 많은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네. 이 정책이 혜택들이 각각의 그 이민 그 커뮤니티로 가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랭귀지가 벌써 영어를 쓰지 않는 분들이 있기 많죠. 때문에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빨리빨리 정책을 줌으로써 이분들이 정말로 정책의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효과적일 수 그렇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활발하게 그 에쿼리, 그러니까 그 자원을 공평성 있게 나눠주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한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오셨어요. 네. 이쪽에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원래 목표가 이 시장님 또는 정계 진출이셨어요? 아니요. 네, 저는 유산 상속 변호사를 20년 정도 했어요. 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유산 상속 변호사를 하면서 한인들이 이민자로 와서 성공하신 그런 CEO들을 많이 도와드렸고, 아하.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의 저의 이제 철학은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이 성공을 통해서 모아온 축적한 부를 어떻게 하면 2세, 3세들에게 의미 있게 남겨줄 수 있나. 물론 세금법 변호사로서 세금을 줄이고 남겨드리는 일도 했지만,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자녀분들이 그 파괴적으로 쓰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건강하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사실 그러면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정치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제가 아주 친했던 친구가 네. 지금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어령 그 네네. 교수님의 따님이었어요. 아. 그분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었는데 네. 그분은 그 LA 카운티에 검사하셨었거든요. 네. 저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지셨고, 그런데 언니가 먼저 빨리 사망을 하고 나서 많이 이제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민을 와서 저처럼 많이 축복받게 있었던 사람도 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로컬 변호사 협회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네. 유산 상속 중에서 지금은 한국에도 조금은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그 장기 이제 도네이션 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이 없으셔도 세상에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것은 있다. 이런 이제 모토로 해서 그 돈은 없으시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변호사협회 회장이 된 거예요. 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제 나가서 발렌티어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이제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이 되고, 그러다가 우연히 정치 행사에 갔다가 당시에 상원 의원장이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를 하고 몇 마디 하시더니 앞으로 세크라멘토에서 네. 주 커미셔너를 해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예스 해가지고 세크라멘토를 가게 됐어요. 아하. 이제 그러면서 한 2년 정도를 세크라멘토에서 회계사 협회의 회계사 라이센스를 모니터하는 그런 커미셔너로 일을 하다가 네. 로컬 정부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어떤 intentionally 고의성을 가지고 변호사를 하다가 이렇게 정치인이 되겠다 하는 어떤 원대한 야망을 가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그 opportunity, 이제 이런 기회가 문이 열렸고 처음에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거군요. 네.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족들 또 챙겨야 될 텐데 이렇게 바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또 부군께서도 열심히 또 자금을 또 마련해 주셔야 될 텐데 네.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님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남편도 사실은 오렌지 카운티에 변호사로서 한 예. 20년 넘게 일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둘 다가 전부 다 퍼블릭 서비스에 있다는 건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하트가 있다는 것. 애정이 그리고,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월급을 받는 이런 일보다도 월급을 받아도 사실은 1200불이지만 예.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응집력을 주고 그리고 이게 제가 유산상속 변호사로서 일하면서도 생각했던 게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박 시장님처럼 미국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많은 한인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인들의 이제 저희 정서가 사실 워낙에 소수 민족이고 네. 진짜 메인스트림 폴리틱스에 나가면요 저희들의 숫자는 거의 안 보여요. 네.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서로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멘토십을 통해서 이끌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요번에 저 말고도 나오는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판사직에 요번에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정당이 틀리면 일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서로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마지막으로 시장으로서 또 이제 슈퍼바이저 후보로서 지지자들 그리고 또 한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6월 7일이 저희 중간 선거예요. 네. 지금 투표지가 집에 발송되는 게 5월 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중간 선거까지 딱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많은 분들 많이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투표는 의리예요. 의리. 의리를 지켜주셔서 꼭 찍어주시고 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투표지에 나와 있는 모든 한인들 이름들 다들 찾으셔서 그것만이라도 꼭 찍어주신다면 저희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또 이 의리를 지켜주시면 저희들도 선출이 돼서 또 의리를 지키고 아하.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그 한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전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사회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어떤 수치보다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참여와 역할이 많아진다는 게 가장 확실한 가늠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